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랜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큰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 변화를 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급한지 정말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근로자 10,000명당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의 비율, 이걸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0.39명입니다. 근데 일본은 0.12명, 독일은 0.11명이에요. 비교해보면 거의 3배가 넘죠.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OECD 최하위라는 불명예가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되는 거죠. 네, 바로 이래서 산재공화국이라는 참 씁쓸한 별명이 붙은 겁니다. 물론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망자 수도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오명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정말 뿌리 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불명예스러운 별명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들 대체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딱 4가지로 진단했는데요. 하나씩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98%가 50인 미만의 작은 곳들이에요. 이런 곳들은 안전관리에 투자할 돈도 사람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사업장이 무려 200만 개나 됩니다. 정부 감독 인력만으로 이걸 다 관리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교육은 그냥 우리 교육 받았다고 서명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아주 고질적인 하도급 민재입니다. 원총은 큰 이익을 가져가는데 이게 막 여러 단계로 하청, 재하청을 거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구 건지 애매해져요. 반면에 가장 위험한 일은 맨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가 다 하는데 정작 안전에 투자할 권한도 예산도 없는 거죠.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월락 공사비의 16%만 남은 그런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안전교육 제대로 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수했다고 서명만 받아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앞에서 말한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생생하게 드러나죠. 세 번째 원인은 힘없는 참여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들인데 특히 하청 노동자들은 여긴 너무 위험하니 개선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거나 이 작업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할 법적인 힘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을 중단시켰다가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그 두려움이 안전보다 더 컸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원인인데요. 이게 좀 허탈합니다. 예전에 안전 규정을 어겨서 적발되잖아요. 그때 부과된 과태료가 평균 1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그냥 걸리면 130만 원 내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 4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노도안전 종합대책입니다. 이 대책은 크게 4가지 구조적인 해결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사업장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요. 둘째, 책임 명확화. 안전을 그냥 신경 쓰면 좋은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 의무로 못 박는 겁니다. 셋째, 인프라 확대. 감독관도 늘리고 시스템도 더 똑똑하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제재 강화. 이제는 안전에 투자하는 게 벌금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계산이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계획들이 실제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4번째 파트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 첨단 기술이 들어옵니다. 정부가 AI랑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미리 콕 집어내서 집중 점검에 나서는 거죠.
그리고 충돌 방지 센서 같은 스마트 안전 장비를 살 때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요. 건설이나 제조업, 조선업 분야에서는 아예 새로운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것까지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가장 힘없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요. 하청 노동자가 48%,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42%,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17%를 차지했어요. 물론 한 분이 여러 그룹의 중복으로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 숫자만 봐도 왜 이 분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노동자들의 권리, 이것도 정말 크게 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작업 중지권의 확대예요. 예전에는 정말 급박한 위험이 눈앞에 있어야만 작업을 멈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하는 우려만 있어도 노동자가 직접 작업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럼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원청이 하는 안전회의에도 하청 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요. 이제 안전은 더 이상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망사고를 반복적으로 낸다? 그러면 그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맞을 수 있어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훨씬 더 힘들어지고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전을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카드들이죠. 이런 모든 변화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집행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산업안전 감독관 수를 2028년까지 3,200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건 정말 현장 구석구석까지 감독의 손길이 닿게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종합적인 계획,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실행될 건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은 그냥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바로 새로운 재정 지원이랑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고요. 2026년에는 핵심적인 법들을 바꾸고 감독관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8년 최종 목표인 3,200명 체제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갈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위원회가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 이 세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라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계획을 다 같이 끌고 가겠다는 건데 이건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자, 이렇게 정말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전방위적인 계획, 과연 수십 년간 굳어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화를 바꾸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모든 일터를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